80대 여성의 80%가 성생활에 만족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은 나이와 잠자리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러브 SOS 365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성은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관계를 가져야 몸과 마음 모두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폐경 이후에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저희 채널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처음엔 조금 의외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솔직하고 편하게 고민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야 진짜 제대로 된 잠자리가 뭔지 알게 됐다고요.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의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관계를 갖고 있고요. 80대도 37%가 활발하게 지내고 계신데요. 이게 2012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만족도인데요. 5, 60대가 한 50% 정도라면 80대는 무려 80%가 넘어요. 나이 들수록 잠자리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젊을 땐 그냥 본능적으로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진짜로 서로를 온전히 느끼고 교감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신 70대 후반 여성분 한 분 계세요. 처음 전화 받았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맑으시던지 깜짝 놀랐거든요. 듣고 보니까 최근에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을 만나셨는데 관계가 너무 좋아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젊었을 때 남편이랑 할 때는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처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시길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젊을 때처럼 격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대요. 오히려 천천히 서로를 온전히 느끼면서 깊게 껴안고 그 따뜻함과 떨림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중후반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선호하신대요.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그냥 막 움직이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다였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해도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에너지도 적게 들면서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래 유지되니까 몸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 돌면서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고 건강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잠자리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왜 나이 들수록 더 자주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심장 건강에 엄청 좋아요. 관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흥분하게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내는 거예요. 혈액이 온몸을 빠르게 돌면서 혈관이 뻥뻥 뚫리는 느낌. 조깅하다가 갑자기 엔돌핀 확 올라오면서 몸 가벼워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래요. 그리고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관계하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 몸을 여러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같은 때 면역력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 분들한테 좋은데요. 관계에 열중하다 보면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천연 진통제거든요.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혈관도 넓어지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실제로 상담하신 분들 중에 관절 아프시거나 만성 통증 있으신 분들이 관계 후엔 한동안 통증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폐경 이후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성욕도 떨어지고 건조해서 힘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폐경 이후에도 에스트로겐은 계속 나와요.
양은 적지만 주로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또 땀 흘리면서 온몸의 신경에 자극이 가니까 끝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자연이 우리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골반 근육에도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케겔 운동이 되니까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 들면 이런 부분 걱정 많으신데 꾸준한 관계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폐경 전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관계 가지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14%나 더 증가한대요. 의학계에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성생활 활발한 여성분들 보면 피부도 좋고 전체적으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최근 자료도 있어요. 올해 6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일본 여러 대학병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폐경 이후의 성생활이 질 건조랑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한 성생활이 혈류를 촉진시키고 질 조직 유지와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에 완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상담 사례들이 이걸 증명하거든요. 폐경 후 몇 년 동안 관계 안 하셨던 분이 새로운 분 만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엔 건조하고 아팠대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윤활액이 놀랄 만큼 많아지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안 쓰면 퇴화하고 쓰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대단해요. 관계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이 긴장을 풀어주고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정말 많잖아요.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까지 쌓이고 쌓인 게 한순간에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나이 들면 자꾸 위축되잖아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매력 없으니까, 이런 생각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잠자리 통해서 내가 아직도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파트너와의 유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걸 재확인하게 돼요. 이런 친밀감이 일상에서도 이어져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온몸으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다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새로운 관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맞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중장년층 위한 만남의 기회도 정말 많아졌어요. 등산 모임, 댄스 교실, 문화센터, 실버 카페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요. 온라인 데이팅 앱도 중장년층 전용으로 나온 게 많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한 발 내디디면 생각보다 비슷한 처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새로운 파트너가 아니어도 돼요. 지금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안 하셨다면 먼저 대화 시작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가까워져 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거예요. 처음엔 써먹할 수 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예전 그 느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상담하신 부부 중에 20년 넘게 관계 안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말씀이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애정도 다시 살아나고 대화도 많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요. 물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발기부전이나 질건조 같은 문제들이요. 근데 이런 건 요즘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약물 치료 있고요. 여성분들은 윤활제 사용하면 되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병원도 가보세요. 의사들도 요즘 이런 상담 많이 하니까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자리 할 때 부끄러움은 버리셔야 해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거 하는 게 부끄럽다. 몸이 늙어서 보여주기 싫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이 든 몸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젊을 때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군살 좀 있으면 어때요? 주름 있으면 어때요? 그게 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혹시 관계 중에 방광 쪽 자극 오면서 배뇨감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그거 참지 마세요. 과감하게 배출하시면 돼요. 그게 대부분 소변 아니라 스퀘어팅 현상이거든요. 복 받으신 거예요. 한번 터지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때마다 계속 나오게 되고 이게 또 엄청난 쾌감 줘요.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좋은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파트너한테도 미리 얘기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잠자리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더 자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원할 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회복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남성분들은 특히 너무 자주 하면 체력 소모 크니까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남성과 달리 자주 해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할수록 건강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완성된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 애무하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 느낄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냥 옷 입은 채로 깊이 껴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때그때 둘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부는 매주 특정 요일을 둘만의 날로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꼭 시간 내서 친밀한 시간 갖는데요. 이렇게 루틴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처음엔 약속 같아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기다려지고 설레게 된대요. 건강상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관계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약들은 성기능에 영향 줄 수도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디스크 같은 문제 있으신 분들은 체위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무릎에 무리 안 가는 자세, 허리에 부담 적은 자세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정보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윤활제는 꼭 준비하세요. 나이 들면 자연 분비가 줄어드니까 윤활제 없이 하면 상처 날 수 있어요. 요즘 나온 제품들 정말 좋더라고요. 피부에도 자극 없고 오래 지속되고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꼭 사용하세요. 개인 위생도 중요해요. 관계 전으로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관계 후에 꼭 소변 보는 게 좋아요. 방광염 예방에 도움되거든요. 나이 들면 면역력 약해지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차이 만들어요.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잠자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예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바탕되어야 진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으로 대화 많이 나누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젊을 때는 이런 얘기하기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자유로워져요. 서로 편하게 말하고 들으면서 더 나은 관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표현도 잊지 마세요. 관계 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좋았다는 표현 하나가 파트너한테는 엄청난 힘이 돼요.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 들면 자신감 떨어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남성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성이 통증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음 기약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거니까요. 주변 시선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뭐 어때요? 남들이 뭐라 하건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 개방적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즐기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자식들한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숨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엿한 성인이고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누구한테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그게 가족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활기차고 밝으면 자식들도 좋아하고요. 손주들한테도 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성생활 활발한 노년층 보면 전체적으로 더 젊어 보이고 에너지 넘쳐요. 걸음걸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 활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좀 움직이셨나요?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이해해요. 오랫동안 안 하셨으면 시작하는 게 두렵죠. 거절당할까봐, 잘 못할까봐, 창피할까봐 여러 걱정 드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 망설이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들었을 때 후회하진 않을까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걸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용기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파트너 없으시다면 새로운 만남 시도해보세요. 친구 소개받아도 좋고 모임 나가도 좋고요. 요즘은 정말 기회 많아요. 그리고 파트너 있으신데 오래 안 하셨다면 오늘 밤 한번 시도해보세요. 가볍게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잡고 껴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잠자리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생활 가능하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자주 관계 가져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 골반 근육 강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파트너와의 유대감 증진까지 정말 좋은 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즐거운 관계 가능하고 오히려 질 건조나 통증 같은 문제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때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시거나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용기도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러브SOS 365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사세요. 오늘도 러브SOS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